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, 이게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인데요.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시장은 오히려 상승 마감했단 말이죠. 특히 그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,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5월 16일에 신용등급이 딱 떨어졌는데 바로 며칠 뒤인 19일에 뉴욕 3대 지수가 전부 올랐다는 건 뭐랄까 언뜻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죠. 그렇죠.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현상 뒤에는 역시 베센트 장관의 역할이 상당히 커 보여요. 시장이 왜 이 악재를 그냥 뭐 가볍게 넘겼는지 그 배경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. 좋습니다.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렸다. 근데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. 이건 정말 좀 의외인데요. 그럼 구체적으로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? 네, 자료에 나온 그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있잖아요. 이게 장기 시장 금리에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네네. 이걸 보면 강등 직후에 4.56%까지 아직 잠깐 올랐다가요. 바로 다음 날 4.45%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. 하루 만에요? 네.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빨리 평정을 찾은 거죠. 이 분석들을 보면 사실 무디스의 이번 조치가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. S&P나 피치 같은 다른 주요 신용평가사들하고 등급 수준을 이제 맞춘 거라서요. 아하. 그래서 이미 시장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거나 뭐 아니면 이게 완전 새로운 충격이다. 이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았다는 해석이 좀 많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미 뭐 예견된 수순이었거나 아니면 충격의 강도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 이런 거군요. 근데요, 자료들을 보면 이런 안정세의 결정적인 이유로 그 베센트 장관의 발언을 꼽고 있네요. 5월 18일에 CNN 인터뷰에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그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랄까요? 그걸 확실히 잠재웠어요. 인터뷰에서 딱 무디스 결정, 그거 뭐 별거 아니다. 이런 식으로 약간 평가 절하를 하면서요. 네. 오히려 뭐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미국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. 이런 점을 강조했죠. 그러니까 미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준 겁니다. 와, 부채보다 GDP를 더 빠르게 성장시키겠다. 이야, 이건 정말 대담한 발언인데요. 그렇죠. 게다가 그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는데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랑 매우 좋은 제안을 주고받고 있다. 이건 뭔가 물밑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주고요. 네, 맞아요. 이런 자신감 넘치는 발언들이 딱 나오면서 당신께서 주신 자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시장의 관심사는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그 이벤트 자체에서 완전히 저 베센트 장관이 추진하는 경제정책, 이게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? 이쪽으로 옮겨간 거죠. 아,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 베센트 장관이 경제정책의 핵심 설계자다.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그 핵심 정책이라는 3-3-3 정책,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? 시장이 주목하는 바로 그 내용일 텐데요. 네, 이름 그대로 세 가지 3% 목표입니다. 첫째는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%까지 줄이겠다.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거고요. 재정 건전성? 둘째는 연간 GDP 성장률을 3% 달성하겠다.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. 네, 성장. 그리고 셋째는 하루 에너지 생산량을 300만 배럴 늘려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도 키우겠다. 이겁니다. 재정 건전성, 경제 성장, 에너지 자립. 야,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거군요. 그럼 현재 진행되는 다른 정책들하고 이 333 정책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? 네,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요. 현재 시행 중인 그 관세 정책 있잖아요. 이게 재정 적자 감축 목표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고요. 아, 관세가 재정 적자랑. 네, 그리고 해외 제조업 기업들을 미국으로 막 유치하려는 노력들, 이건 당연히 GDP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 목표랑 연결이 되겠죠. 그렇죠.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중동 순방 5월 13일, 16일 갔을 때 맺어진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계약인데요. 이게 정확히 에너지 생산 증대 목표하고 딱 맞아떨어지거든요. 아, 타이밍이 절묘하네요. 네,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주요 정책들이 이 베센트 장관의 333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. 이런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무디스 경고음보다는 베센트 장관의 그 청사진하고 실행력, 여기에 시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. 그렇습니다. 현재까지는 뭐 베센트 장관의 구상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다만 자료 말미에서도 언급되듯이 앞으로 관세 정책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뭐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
특히 유예기간 이후의 상황은 아직 좀 불투명하죠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요.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건 그 베센트 장관의 강력한 자신감 표출, 이것도 있었고 또 시장의 시선 자체가 이미 그의 구체적인 333 경제정책 로드맵, 이걸 과연 실행할 수 있느냐, 여기로 옮겨갔기 때문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래서 당신께 드리는 핵심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미국의 재정, 성장,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이해하려면 이 베센트 장관의 역할 그리고 그의 정책 실행 과정을 아주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겁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. 지금은 베센트 장관의 계획이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예측대로만 흘러가진 않잖아요. 그렇죠. 변수는 늘 있으니까요. 네, 그렇다면 이 333 정책이라는 잘 짜인 계획의 경로를 예상치 못하게 확 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국내 외적인 변수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